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예, 오늘 저희 출범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많은 애청자분들 성원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해주시고 때로는 걱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코너 하나 개설했습니다. 뭐죠? 답할래요? 답할래요. 밝힐래요? 밝힐래요. 네. 답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 우선 오늘 크게 세 가지 그동안 가장 뭐랄까 좀 격렬하게 또 성원도 아니죠. 격렬하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첫째 보면 문정인 특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지난번 보면 우리 김영광 편집장 김영광 우리 실장이 결국 중국 철학 아니라 아랍 전공. 아랍 전공이었다. 이랬더니 뭐또 격렬하게 뭐 가짜 뉴스를 왜 하느냐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두 번째 또 서산 당진 쪽에 보니까 그야말로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참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서산 당진이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맑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어제 황교안, 박근혜, 개무시 아마 요즘 보기 드물게 조회수도 뭐 이미 훌쩍 하루도 안 돼서 5만 회를 넘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댓글이 거의 10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저하고 우리 김영광 실장이 욕을 가장 많이 먹었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정인 뒤에서부터 하시죠. 뭐. 뒤에서부터 하죠. 황교안.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 오늘 자유한국당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당대회 출마 밝혔나요? 안 밝혔습니다. 또 그 뭐 힘을 뭐 보태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무너진 뭐 보수정이라 그러는데 네. 뭐 한번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보면은 뭐 흔한 얘기로 뭐 고양이 손도 그리울 때가 있다. 뭐 배짓장도 맞들면 뭐 가볍다. 그렇죠. 뭐 이런 말과 같이 그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뭐 어떤 사유에서건 네. 황교안 씨에 대해서 무슨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황교안 정도 되는 그 공인에 대해서 네. 저 황태순 TV가 뭐 겨우 조회 지금 뭐 한 10만도 안 되는 사람이 본 거 가지고 황교안이 앞날이 막히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공인들 네. 뭐 총리가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평생 저 편안한 길에 살아왔던 사람들 네. 걱정하면 좋겠지만 네. 걱정해야 될 거는 참 공공한 삶을 사는 민초들이고 백성들이지. 네. 그렇게 저 황교안 씨 뭐 이렇게 뭐 저 무슨 뭐 지팡이 들고 나서서 뭐 보호해주고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공인은 이런 비판을 거쳐가지고 여기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뭐 황교안 씨의 처신에 대해서 저 우리 황태순 대표하고 저하고 뭐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짚는 건데 네. 뭐 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황교안 씨가 뭐 친박 이른바 그리고 뭐 태극기 세력 네.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우리의 후보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것 같은데 네. 그게 저 온당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요. 사실은. 그 친박 후보, 뭐 태극기 세력의 무슨 후보 이런 것도 다 제대로 검증을 거치고 비판 거쳐가지고 되는 것이지. 이 양반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이장선고도 한번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면 우리가 뭐 우리가 다음 대선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인데 왜 너희들이 비판하냐 그러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부 그 극한적인 분들이 뭐 박근혜는 무오류다. 저희는 그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오류일 수 없는 것이고 잘못했던 거 있었으면 처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뭐 황교안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도대체 어디에서 성립하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보면 이제 아까도 친박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 구도가 그렇습니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뭐 지지율이 뭐 지난 한 6, 7개월 사이에 한 2배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10%에다가 한 뭐 20% 20% 된다.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른바 보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친박들이 내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을 갖다가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 뒤에서 이른바 강성 친박들이 실제 실권을 쥔 상태에서 공천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면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명제하고는 동떨어진 또다시 뭐 친박 대 비박 대 너 지난번 박근혜 저 대통령 탄핵 소추될 때 너 뭐 했느냐 너 사실 너 보면은 박근혜 탄핵 앞장서지 않았느냐 너 깨고 나가서 다른 당 만들지 않았느냐 너 왜 복당했느냐 이런 또 집안 싸움 분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또 황교안 뭐 전 총리
뭐 보면 뭐 품성도 뭐 너그럽고 푸근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마치 무오류의 무슨 큰 어떤 신화인 듯이 그렇죠. 우상인 듯이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한 방에 흔한 얘기로 한 방에 깨지면 어떡하랍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네. 누구나 다 오류를 가진 보통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데 뭐 그걸 갖다가 지금 왜 비판하냐 니들이 뭐 좌익이냐 그런 정말 저 무지막지한 이야기는 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면 이런 얘기 합디다. 보면 어떤 분들은 황교안 총리 너 흔한 얘기를 조지고 있는데 너 그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 너 종편에 나서 무슨 너 그 당시 박근혜 또 최순실 비판하지 않았느냐? 아 비판해야죠.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칭찬할 일입니까? 그럼. 아니 그리고 다릅니다. 황교안 씨는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고요.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임은 예. 직위와 권한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지 전- 일개 전- 정치평론한 사람한테 무슨 책임을 저한테 묻는단 그걸 왜 말이야. 묻습니까? 그 아무런 권한도 없어도 뭐 아무도 권한 인허가 건뭐 하나 갖고 있나? 아 그리고 보면 저는 나름대로 균형 잡힌 이야기를 갖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좌파 쪽으로부터도 욕먹고 우파 쪽으로부터 욕먹은 게 현실입니다만 1년 7개월 동안 종편에 아무데도 못 나오고 잘리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그것도 자, 어떡하란 말이에요. 말난 김에 우리 보면 우리 김영광 저 실장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또 국회에도 계셨잖아요. 또 언론사 20년 계시면서 좀 정확히 그런 거 아시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있습니까? 권한대행이란 직함은 없는 거죠. 없어요.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유고시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돼 있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함이 없는 없는데 것이죠. 자 근데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바로 황교안 당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했던 두 가지 사건이 하나가 보면 덕하니 명패에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아니 국무총리고 박근혜 정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통탄하고 어떻게 보면 배를 갈라야 되실 분이 그렇죠. 그거 갖다 보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붙이고 보세요. 여기 또 하나 사진 보세요. 시계까지 만들었어요. 권한대행 대통령 사진. 권한대행. 참 고건 총리도 권한대행했는데 그런 나처럼 직함 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 짚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방 주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 예방 주사도 필요 없는 말할 것도 극복해야 없는 돼요. 게 아니 극복해야 그 우리 저 애청자분들이 뭐 황태순 TV가 뭐 황교안이 앞날을 가로막는다 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황교안이라는 정치인 옆에는 기자들이 지금 벌써 한 40명 50명 쫓아다니는데 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다 얘기하면 황태순 TV보다 영향력이 1000배나 되는 한 50명 60명 기자들 옆에 있는데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황태순 TV가 뭐 황교안 앞날 막는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오해는 이제 하지 그만해 않았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건전한 이성으로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 뿐인데 뭘 거기다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뭐 좌파니 뭐 이런 좀 아이고, 그런 저- 얘기하시면 마음이 그런 글 쓰신 분들은 뭐 거의 1%도 안 되는 분들이고 우리 지금 구독하시는 한 4만 명 정도의 구독자들은 뭐 저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인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교안에 이어서 두 번째 거꾸로 가니까 서산 당진 공기 안 좋다. 가짜 뉴스 퍼뜨리느냐. 문을 갖다 열기가 어렵다. 근데 왜 가짜 뉴스 퍼뜨리느냐? 야, 근데 그 가짜 뉴스 하냐고 댓글 담은 분 서너 개 내려가니까 네. 여기 서산인데 지금 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있어요. 여기 다시 했더라고. 이게 자정 기능인데 제가 이제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데 예. 인천에 네. 충청도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뭐 서산 당지는 배 타고 이제 인천 와서 그렇죠. 사는 분인데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서산 당지는 예전에 뭐 좀 맑고 좋은 시골 전원 주택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 고향 갔다 온 분들이 지금 서산 당진 분들이 아니 지금 공기 나빠가지고 수도권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한다. 실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나오는 저 미세먼지 농도 보세요. 충청도 우리 시골 산골 이렇게 그렇게 얘기 부르는 청양 이런 데까지도 미세먼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그날 짚었던 문제 핵심은 뭐냐니까 문재인 정부 환경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하는 분들이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결국 보면 석탄을 펑펑 떼대다 보니까 그 오늘 송영길 예, 의원이 말 잘했대요. 그 뭐 신한울 뭐그 3, 4호기. 3, 4호기도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석탄을 이렇게 벅벅 떼면서 네. 미세먼지 뭐 저감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원전으로 베이직을 우리가 지금 42% 43% 석탄을 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원전하게 안전적인 전기 생산이 필요하다고 송영길은 모처럼 뭐 옳은 얘기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또 송영길은 뭐 제가 뭐 걱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이른바 문꿀 오소리들한테 난타당할지 그게 걱정스럽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보면 그 당시 이제 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뭐 30% 감축시키겠다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보세요 나오잖아요. 자 보면은 30%를 갖다가 절감하겠다. 그 다음에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까지 한국 중국 공동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겠다. 자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중국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 그 문제를 지적했던 거예요. 제가 저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서 예. 그 2016년 17년 나사가 네. 환경 측정 장비를 첨단 장비를 그 한 비행기를 우리 일본, 중국, 한국 상공을 왔다 갔다 몇 달씩 측정을 해가지고 어제 사진 봤어요. 예, 한 자료도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뭐 교수들도 참여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미세먼지를 위성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미세먼지가 아니 이거 상식이 중국에 저 베이징 저는 2013년 겨울에 갔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럴 거예요.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 공기가 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는데 거기에 이게 무슨 뭐 중국 탓이 아니라는 얘기를 중국 환경부가 뻔뻔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책임 있는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나사 조사 자료도 나오고 하니까 환경 협의를 해. 동북아시아 3개국이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노력을 하라고 촉구한 그 내용인데 네. 보니까 뭐 서산당진의 공기가 이게 쾌청한데 왜 김영광 너는 왜 거짓말 가짜 뉴스 만드냐? 서산 당진분들이 이제 뭐 비슷하더 서울과 서울 경기가 그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거기 사는 분들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왔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더 지금 거기 지금 저 태양 그 저 화력 발전들 석탄 화력 발전 요소들이 그쪽 연안들에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그 했던 얘기를 거예요.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좀 그리고 가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그러죠. 가짜 뉴스 얘기 나오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정인 교수에 대해서 보면 김영광 실장이 얘기하면서 지나가듯이 한 얘기예요. 그냥 그 문정인 저 교수는 원래 그 아랍 전공입니다. 아랍 전공.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 문정인 교수는 중국 철학 전공인데 그 맞아요. 뭐냐니까 학부에서는 이분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어요. 철학과를 졸업하고 본인이 지난번 알릴레오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춘추 시대 때 뭐 묵가사상인가 도가사상인가 그 연구했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메릴랜드 대학으로 유학 가면서 석사 박사는요. 맞아요. 좀 보세요. 아랍 논문 쓴 거죠. 아랍 관련 논문들이에요. 그리고 문정인 씨가 예. 그냥 그 일반 교수가 아니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햇볕 정책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저같이 통일원 출입하고 뭐 했던 사람들은 네. 다 그냥 상식이에요. 그걸 예. 뭐 엉터리라고 또. 아니 그 학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학부는 영문과 나왔습니다. 대학원은 저 행정하고 그랬고요. 그러면 제가 영문과입니까? 행정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 저 문정인 교수 보면은 분명히 메릴랜드 대학 가서 석박사 딸 때는 정치학을 했고 정치학에서 아랍을 주로 다루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에 보면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보면은 저 흥분하시는 분들 흥분하시지 말고 이 자료는 바로 문정인 교수의 연세대학교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따올린 겁니다. 그래 어차피 이제 뭐 욕설을 황교안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달았는데 네. 황교안 씨가 저는 오늘도 뭐 전당대회는 뭐 안 나가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또 뭐 부정도 시인도 안 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들어올 이유는 또 뭔지 뭐 그 더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저께 뭐 저희가 호되게 뭐 지적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난 저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국면부터 넘어와 가지고 네. 이 긴 기간 동안 전 정권이 정말 사지가 다 그냥 작은 토막 나도록 이렇게 유린을 당하는 동안에 그럴 때 이분 뭐라고 뭐 한마디 한 적 있나요? 과거 보수 정권 9년이 능지처참당하고 그야말로 시중에 조리돌림 당할 때
그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장관하고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진짜 뭐라도 한마디 우리는 하셨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한 자꾸 거예요. 그 진짜 그 와서 그러면 뭐 내가 총리하고 했던 그 박근혜 4년이라는 것이 뭐 무슨 의미를 얻는지 내가 참 무슨 책임을 느꼈는지 말도 뭐 그냥 두리뭉실 그냥 나 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내가 나왔다 그러는데 나라가 어지럽다고 왜 황교안이 나와야 되죠? 나라가 어지러워서 저도 황태수 TV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1월 15일. 자, 우리 밝힐래요? 네, 답할래요? 답할래요. 우리 자주 이따금씩 드리겠으면 또 한 가지 또 공지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안 보셨더라고요. 저희가 1월 19일부터 우리 김현광 실장을 갖다가 주미 특파원으로 파견합니다. 잠깐 일이 있어 3주 동안 미국 갔다 오게 됩니다. 자, 주미 특파원. 이 김현광 실장 주미 특파원 나갔을 때 우리가 위성 네, 통화로 화상으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